안녕하세요. 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포프리 구독자가 저번 주로 10만 명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표정이 네가 좋은 일이지 왜 내가 좋은 일이냐, 네가 광고료를 많이 받겠네 라는 표정이신데 근데 제가 뭐 추천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포프리쇼만 많이 듣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데가 있어요. 주로 먹방하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은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유튜브 쇼로? 네? 포프리쇼요? 정치하시는 분이 오신가나 보네요. 자, 그런데 요 인문학이나 인간의 교양 강연에서 10만 명이 넘는 계정이 한 3-4개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아시고 있으신 분들은 뭐 그거 보시면 좋고, 첫 번째로는 김미경 TV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김미경 원장님하고 저하고 누나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또 저희 셋째 누나 진짜 이름이 김미경이에요. 둘째 누나는 김미수, 첫째 누나는 김미래, 막내는 김미자. 퀄리티 떨어지는 이름. 근데 그 김미경 원장님 거기도 포프리쇼보다 한 1-2년 먼저 시작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15만 명이에요. 그래서 포프리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아니 이것이 김미경 원장님은 15만인데 포프리쇼가 왜 10만이야? 올려! 그래가지고 조졌다기보다 다그쳤어요. 직원분들을 급한 마음에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김미경 원장님 15만이에요. 원장님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또 본인하고 잘 맞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못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포프리쇼만큼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석학분들이 나오세요. 저는 사실 이게 야매잖아요. 제가 전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댕인데, 거기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내 국외의 최고의 석학들이 하시는 프로예요. 보통 거기는 1시간짜리도 많아요. 1시간 반짜리도 있고요. 그것도 추천드려요. 네. 추천이에요. 그냥 계속 보지 마시고 그냥 추천이니까 그냥 보셨다가 좋으시면 계속 보셔요. 근데 플라톤 아카데미의 되게 핵심의 주제가 오늘 강연인데요. 거기 핵심의 주제는 Who am I라는 주제예요. Who am I? 무슨 뜻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냐라고 인식할 때 몇 가지로 자기를 인식하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다라고 인식하는 것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북동 한남동에서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받지 않는 거라고요. 드라마에서 뭐라고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북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쌍문동이에요, 제기동입니다 이러지 않아요. 여보세요라고 받죠. 왜 성북동이라고 받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북동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맞아요. 여기 잘 사는 동네야. 여기 회장님 집이야. 여기 아무나 사는 동네? 아니야.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동네와 내가 그 사회적 위치로 내가 누구라는 걸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북동에 사는 회장님 사모님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 보면 Who am I? 내가 누군가에 대한 엄청난 국내, 세계의 석학들의 막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다른 재미가 있겠죠. 세상의 재미라는 것은 웃기는 것만이 아니니까. 누구예요? 아까부터 이쪽 마음에 안 들어요.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지금. 근데 이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서.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자기의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 직장 다니는 분. 그리고 직장에 되게 괜찮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직장 다니는 분. 그리고 인간은 그 아이디 안에 들어갈 때 되게 편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아버님들이요, 되게 요즘에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명확한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게 자기의 아이디라고 생각했는데 은퇴를 빨리 해버렸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는 고등부를 마치면 뭐예요? 두 개의 부서가 있어요. 대학부, 청년부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제 또래 애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부도 아니고 청년부에 갔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많이 먹은 형 누나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27, 30. 또 주로 교회 다니시는 누나들, 신앙 좋은 누나들이 홀로 마리아처럼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웬만한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와. 신앙이 탁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면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딱 보여.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를 딱 보인다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진리를 또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허잡한 놈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집사님 돼버리는 거예요. 청년인데. 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 사회적 스펙을 안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누나들이 엄청 많았어요. 형들도 많고. 저는 21.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나요? 왜냐하면 제 아이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떨어지니까 이제 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사람이 실수하기에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중뛴 내 아이디가 없어요. 난 대학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고.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심리학 기제를 홧김에라고 해요. 홧김에. 여러분 뭐 홧김에 막 남자 사귀어보고 그래봤죠? 에? 막 홧김에. 에? 막 홧김에 막 쇼핑하고. 에? 홧김에 시집 가버리고 막 그런 거 있죠? 에? 아버지한테 진짜 열받으라고 막 시집 가버리고 막. 에? 홧김에. 늘 말씀드리지만 서양 속담에 저녁에 의자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곤하니까 웬만한 의자는 다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는 저의 두 번째 정체성의 혼란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 강연하는 일을 하면서 또 생겼어요.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시립합창단을 다닐 때 너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아, 제가 합창단 단원이에요. 어디 합창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합창을 그만하고 이 일을 하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애매한 거예요. 그냥 주댕이 까는 거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여기가 뭐 종교도 아니죠. 여기 철학 수업도 아니에요. 뭐 인문학 수업도 아니에요. 제가 김제동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뭐예요? 포프리쇼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소통? 네? 힐링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요? 힐링! 킬링 아니에요? 킬링? 선생님? 힐링! 야, 단어와 상반된 상당히 에너지를 갖고 계시네요. 보통은 힐링이요 이렇게 많은 힐링이 됐어요. 힐링! 나 많이 좋아졌어요. 강산이 강의 듣고. 나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언젠가 한번 밥 사고 싶어요. 밥에 약 엄청 넣어버릴 거야. 그 좋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이 너무 공중에 뜬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로 나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총각 때니까 누가 소개팅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소개팅을 했는데 당연히 그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묻는 게 뭐죠? 뭐 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힐링! 소통! 나 소통하는 사람이야. 힐링도 자주 하고 있고. 아,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때가 벌써 15, 16년 전, 17, 18년 전.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최근에 되게 혼란과 함께 정리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께 소개하려고요. 지금 저희 포프리 카메라는 저거하고 이건데 우리 카메라가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국 카메라예요. 아니 여러분 나오지 않도록 할게요. 범죄 사실이거나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요. 한 4, 5년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나영석 씨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 냈죠.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저를 안 써주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저 안 쓸 거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를 제가 옛날부터 엄청 재밌게 봤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 즐겨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주로 남자와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시네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아니 PD님이 언젠가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MBN에서. 그래서 저보고 나는 자연이다를 섭외하러 오신 게 아니라 황금알에 나와달라는 거예요. 황금알. 그 제가 PD님 저는 알을 낳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알은 포프리가 낳고 저는 알 낳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알은 못 낳고. 근데 PD님 대신에 저 나는 자연이다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PD님 저 나는 자연이다 만약에 해주시면 저 돈 안 받고 할게요.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PD님이 안 된대요. 그냥 알을 낳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예? 알을 낳아. 네가 얼굴도 닭상이라서 알을 잘 낳는다. 그래서 저는 알 싫습니다. 저 나는 자연이다 꼭 해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뭐 서로 합의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님 그냥 가시고 저도 나는 알 안 낳는데 왜 자꾸 나한테 알을 낳으라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도 뭐 하나 느꼈어요. 최근에 그 PD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하신 PD님이 MBN에서 새로운 프로를 런칭을 하는데 김 선생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때 나는 자연이다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산에 가거나 트레킹하는 거 저보고 할 수 있겠냐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서 알 낳게만 안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번에 멤버들이 결정이 됐는데 그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연에 가는 거니까 제가 자연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화의 앤디라는 분하고 류수영이라는 분하고 이승철 씨하고 그리고 저하고 산에 가는 프로를 하려고 하는데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왜? 자연인 하고 싶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스케치 촬영 오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전 미팅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홍보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꿀 빨라고 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사전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사실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전 사실 강의할 때만 활기차고 강의가 끝나면 보통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좀 낯을 많이 가리고 수줍어요. 네? 안 믿긴다고요? 안 믿기시겠죠? 저는 진짜 좀 그렇거든요. 낯을 좀 되게 많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낯을 되게 많이 가리고 어색해하고 쑥스러워요. 그래서 연예인분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 안 됐어요.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초기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규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다 파일럿으로 했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내가 못하는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제 주둥이만 계속 까야 되나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만 해야지. 뭐 굳이 막 TV에 가서 웃기려고 이런 건 나도 안 맞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제일 연장자가 누구죠? 이승철 씨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저를 혼낼 것 같아서. 네? 약간 여러분 이승철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카리스마. 지적! 아까 그 힐링이구만요. 힐링을 많이 당했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지적. 그리고 또 뭐예요? 독설. 저도 그분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건 거예요. 선글라스. 그래가지고 제가 제작진분한테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놀라면 사실 그 형님이 이렇게 공간을 열어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분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플쇼에서 지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 있잖아요.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권위자들을. 근데 그거를 티를 안 내고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약한 축에 속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뭐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뭐 그냥 안 오고 2만 원만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핸드폰으로 보시면 서로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 얼굴 안 봐서 좋고 2만 원 받아서 좋고.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 눈치를 보는 게. 근데 이제 그 형님 저보다 나이도 많고 무서워 보이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그럼 우리 사전 미팅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모여서 촬영을 한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그 네 사람이. 그랬는데 이제 또 그날 제가 지방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또 늦어버린 거예요. 세 사람 다 모였는데. 그건 첫날부터 또 혼나게 생겼잖아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막 또 늦어 왜 늦었냐고. 뭐 너만 바쁘냐고. 지금 다 바쁜 사람이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알을 낳으러 가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여기에서 얼른 빠져야지. 뭐 이런 생각을 또 막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망의 그날 딱 갔는데
순두부집에서 저기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영상하고 되게 다르시구나. 이렇게 숫기가 없으시네. 앉아 이 새끼야.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앉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예, 안녕하세요. 이게 내 멋대로 하라는 프로예요. 3, 4, 50대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요즘 없잖아요. 이렇게 눈치만 보고, 회사에 가면 회사 눈치 보고, 집에 오면 아이들하고 와이프 눈치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들을 위해서 대리로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래서 제작진이 장소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남자들이 자기네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형님이 그렇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디션 프로에서 계속 화냈지 않습니까? 화낼 때만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감동받을 때 안 우셨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우는데 나까지 울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를 낀 거예요. 눈빛을 보여주면 캐릭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은 선글라스 안 끼고 오셨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분하고 2시간, 1시간 반 얘기하면서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분이 1년에 6개월만 일을 하시고 6개월은 아예 일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여행을 다닌대요. 누구랑 가세요? 그랬더니 보통 가족하고 간대요. 전 세계 70개 도시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 인스타에 보면은 거의 다 가족하고 여행한 사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1시간 반 얘기하면서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뭘 안 줄 아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저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걸 그냥 그 실존하고 대화를 그냥 순두부집에서, 이런 강연도 아니고 순두부집에서 하는데 그걸 그냥 봤어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나의 직장, 나의 직업, 내 회사 이런 게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 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포프리쇼에서 하는 얘기 중에 보면요, 웬만하면 틀린 얘기를 잘 안 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틀린 얘기를 안 하고 되게 맞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살면 인생이 정말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을 주로 말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그분이 했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실존이 느껴졌어요. 상호가 걱정하지 마. 너 내가 도와줄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내가 일을 할 때 나 혼자 일을 했고 난 처음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은 저처럼 말이 이렇게 수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딱 만나자마자 조금 이렇게 있다가 야 근데 너네 교회는 다니니? 이렇게 그래서 예? 이거 CBS 아닌데 이렇게 저 교회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나 물어봤어. 그래 너는 다니고 너 그래 그래 자 한 잔씩 돌려라. 자 이렇게 형님 방금 전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지금 나는 낮 밤으로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어. 그런 거는 그래 자 가자. 그 말이 막 이렇게 매끄럽거나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 자체를 딱 그래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2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가장 강한 거는 나는 내가 말하는 걸 저분은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몇 살이냐도 아니고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냐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냐, 이거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실존으로 살고 있느냐가 저는 그 순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뭐 힐링을 하든 뭐 킬링을 하든 뭐 소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사느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들이 사는 것처럼은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근데 그분들이 사는 것처럼, 물론 그건 일부겠지만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러니까 쪼여진 환경 안에서 막, 그래서 더 덤벨을 필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막 뭐 음식을 막 때려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만 해라. 근데 사실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자신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분을 받듯이 그분도 저를 받겠죠, 순간. 쟤는 말은 되게 좋은데 자기가 그렇게 막 살지는 않는구나. 왜 여유를 가져야 되는지, 여유라는 게 무엇인지, 여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지는 정말 잘 아는데 자기가 여유 있는 애는 아니구나. 그분도 저를 받겠죠. 근데 그때 느꼈던 두 번째 그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한다고요. 이렇게 딱 보여. 그렇게 살았구나. 제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셨죠? 목소리에 다 지문이 나와 있는데. 터무니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터에 무늬가 없다는 뜻이래요. 상대적으로 강북은 터무니가 있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왕이 있고, 왕이 있는 왕 집 옆에 대신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 그래서 이 터에, 이 땅에 무늬, 지문 같은 게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가면서 난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긴 맛집들이 있고, 그래서 생긴 주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무니가 있는 거죠. 근데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라는 것은 좀 의역하면 개념 없고 근본 없는 말을 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터무니가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그 무늬가 있어요. 그게 서로 말하면 얼추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가면 보인다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봤겠죠. 저도 그분을 본 것처럼. 근데 제가 누군가의 터무니를 딱 보고, 살아온 길을 목소리나 말투에서 보고, 저는 그 사람에게 약간 선생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의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호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거 금방 돼. 내가 소개해 줄게. 좋은 데 많아. 어려워할 거 없어.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때 두 번째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리더가 되고 뭔가 한 발 앞선 그런 사람이 되면 한 발, 두 발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 그를 약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좀 부끄럽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딱 자기가 걱정하지 마. 그 다음 대사가 뭐라고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한마디 했어요. 건배! 근데 저는 그날의 한 번 만남으로도 제 인생에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Who am I? 저는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되게 좋게 살라고. 그리고 나는 그대로 내가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 괴리가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포프리쇼에서
거의 한 5년, 6년을 했는데 좋은 내용들 되게 많아요. 사장님은 제가 몰랐는데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전 직원이랑 포프리쇼를 같이 보신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일주일에 한 2편을 틀고 잔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에게 연락을 안 하나 봐요. Who am I? 내가 누구일까요? 이거는 인간이 대학은 안 나와도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꼭 듣고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거든요. 오늘 아주 심오한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걸 발견했을 때 내가 나를 비난하는 경우가 최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부끄러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의 내리렸던 사람일수록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때 그 스스로를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사람들 다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때 인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양심을 갖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을 정의 내리고 비난하고 판단했는데 자기 안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게 찾아오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게 찾아왔다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지 마시고 또 다른 자기의 자아가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결국 그 자아도 그 어떤 사랑을 힘입고 괜찮은 상태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부 때 뵙겠습니다.